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후지 카메라에서 리니어 모터를 채용한 18120이라는 파워 줌 렌즈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펙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렌즈는요, 후지필름 X 마운트고요. 초점 거리는 18에서 120mm입니다. 그러니까 35mm로 환산 시 27mm부터 183mm고요. 렌즈 구성은 12군 15매, 비구면 렌즈 3매와 2D 렌즈 3매. 최대 개방은 조리개 4 고정이기 때문에 18mm서부터 120mm까지 조리개 가변 없이 최대 밝기가 4로 고정되는 AF가 되는 동영상 전용 렌즈로서 전동 줌이 되는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29만 9천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후지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렌즈의 외관을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에 보시면 후지노온 아스페리칼 렌즈 슈퍼 EBS XF 18에 120, PZ는 파워 줌, 그러니까 전동 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WR은 방진 방적이 되는 72mm 구경을 가진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XF 줌 렌즈로 되어 있고, 여기에 Z-F라고 해서 XH2나 XH2S에 사용을 했을 때 이 줌 렌즈의 속도, 그러니까 줌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천천히 할 수 있고, 이 차이를 변경하는 펑션 버튼과 좌우로 하는 줌 버튼, 그리고 이 포커스 줌으로도 좌우로 줌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전동식으로 돌아가는 AF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당연히 수동 포커스를 잡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동 포커스 렌즈인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이 렌즈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렌즈는 후지에서 상당히 꼭 필요했던, 그리고 후지 XF 렌즈에서 꼭 필요한,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유저분들이, 그리고 후지를 사용하시는 영상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렌즈이다. 슈퍼줌이잖아요. 18mm서부터 120mm까지의 화각이 자유자재로 줌을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아이들을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거는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렌즈를 갈아 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렌즈로 올인원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는 렌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단점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렌즈가 조리개 4 렌즈 고정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짐벌을 올려서 촬영을 할 때에도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줌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 이게 좀 장점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점으로는 일단은 포커스가 전동식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는 훨씬 더 불편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185나 165 그리고 18135 같은 후지 XF의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진짜 순간 0.1초 만에 최단 거리에서 고의 망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손으로 할 수 있었다라면,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전동 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찡 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포커스를 줌을 당기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못 찍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으실 유저분이라면 굳이 18120을 사용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라면 18135나 165 그리고 1680 같은 다른 줌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은 더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렌즈가 리니어 모터고 바디 자체가 H2 바디라서 얼굴 인식이라든지 AF 포커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이저의 눈치를 보는 리뷰어 분들이라면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AF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썼을 때 18mm, 그러니까 50mm 아래의 광각에서는
AF가 상당히 잘 잡혔고, 그리고 브리딩 없이 AF를 상당히 예전 후지에 비하면 정말 좋은 포커스를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80mm, 100mm, 120mm와 같은 망원 쪽 구간에서는 AF가 사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상 쪽에서 더 특히나 AF가 좀 더 멍청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약간은 AF가 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F를 제가 잡고 다른 포커스나 사물을 찍을 때 광각에서 보다는 망원에서 훨씬 더 AF의 성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 대부분의 사진을 저희 아이들을 찍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 이 렌즈가 동영상 전용 렌즈라고 쳤을 때,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서는 아이를 찍고 어느 순간에서는 사물을 찍었을 때가 줄곧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얼굴 AF 우선, 그러니까 눈동자 우선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때는 사물을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물 포커스로 AF로 바꾸고 싶은데, 정말 아쉽게도 이건 이 렌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디의 문제에서, 동영상을 시작을 했을 때 얼굴 인식이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하면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얼굴 ON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영상을 시작과 동시에 그거를 키거나 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후지에서 조금 펌웨어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그 얼굴 인식의 우선이라든지 사물 인식의 우선을 ON이나 오프로 잡아가지고 그런 동영상을 찍으면 조금 더 사용자에게,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렌즈의 이제는 장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요, 무게가 한 400g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가볍고, 그리고 이너 포커스로 해서 렌즈의 경통이 포커스의 경통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뒤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짐벌을 사용할 때든지 아니면 줌을 할 때에도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어 있었고요. 동영상을 찍을 때 줌이 들어가는 기법, 줌인 기법과 줌아웃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카메라 감독이 시청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보통을 제공을 해주기로 합니다. 가령 예전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얼마 전에 OTT에서 봤던 영화 중에서 스카우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예전 사귀었던 여자친구, 그러니까 임창정이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 뻘 되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 광주에서 조직의 보스입니다. 그리고 임창정은 정말 힘이 없는 그냥 일반 시민이죠. 그래서 대회하는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눈동자보다 아래,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래에서 잡아주는 것과 카메라가 눈보다 위에 있는 그런 포커스를 잡아주고는 하는데요. 대부분 카메라가 아래에서 잡아줄 때에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카메라 포커스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에는 조금은 힘이 없는 사람을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 이런 주는 구도만으로도 이 사람의 지금, 혹은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직급, 아니면은 이 계급이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낮은 사람인가를 영상으로 그 구도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창정은 약간 힘이 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찍고요. 그리고 힘이 있는 조직의 보스의 대장은 대장의 건달 대장은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카메라 감독이 이 현 시점에서의 이 등급, 그리고 계급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파워 줌을 할 때, 그러니까 줌밍을 할 때에는 중요한 씬이 있거나 대사, 그리고 이 행위만큼은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줌밍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감독이 시청자에게 이 줌밍이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꼭 집중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영상이 많이 있는데 꼭 놓치지 말고 보세요라는 의미를 두곤 합니다. 그러면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이런 줌밍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하는 이런 팁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대 망원, 그러니까 120mm에서 포커스를 잡고 수동으로 잡은 상태에서 최대 광각으로 했을 때에는 120mm부터 18mm까지 포커스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포커스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행사 촬영을 가끔씩 알바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최대 망원으로 포커스를 잡고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는 포커스를 수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최대 광각에서 최대 망원까지 핀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AF-C로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핀이 움직이는 동안에 핀이 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수동의 존 포커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120mm의 초점 고정을 하고 18mm부터 120mm까지 자유롭게 포커스를 하게 되면 굳이 핀이 나가지 않고 수동 초점으로 쉽게 모든 초점의 영역을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 초점은 어렵고 이렇게 하기엔 나의 눈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좋은 쉬운 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120mm까지 초점을 쭉 줌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AF-C로 촬영을 할 때 18mm를 놓게 되면 초점이 계속 변해서 줌아웃 할 때나 줌인을 할 때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간 핀 맞았다가 들어갔다 맞았다 들어갔다 하는 정말 아마추어 같은 영상이 찍히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팁이 있어요. 여기 AF-ON이라는 이 AF-ON을 커스텀 버튼에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AF 락의 버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초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영역에서 AF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이 전 영역에서 쉽게 맞고 그리고 정말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줌아웃 그리고 부드럽게 튀지 않는 영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이게 아니라 렌즈를 갈아 끼지 않고서라도 다양한 렌즈의 화각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18-120은 영상 제작자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렌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지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조리개를 움직이면서 후지는 조리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튀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한 바에 의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리개를 이렇게 바꿔도 조리개 튀임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129만 9천 원에 전 영역을 커버하는 18-120 렌즈는 영상을 첫 시작을 하는 분들, 좋은 AF와 그리고 후지의 자랑인 필름 시뮬레이션의 좋은 영상 퀄리티를 100% 사용할 수가 있는 후지 카메라로 색감도 좋고 영상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 이런 카메라 렌즈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이번 영상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렌즈를 가지고 뭐 소니, 캐논에서도 파워 줌 되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줌인, 줌아웃 그리고 영상의 구도 이런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감사의 댓글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